제 나이 69입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 한성건설 회장입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주일 전 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은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회장실에서 결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올해 영업이익 3조 원 돌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아들 민우는 35살이에요. 한성건설 상무이사입니다. 평소 회사 이외에는 저를 잘 찾지 않는 아이였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뭔데 그렇게 진지하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이잖아. 누군데? 어느 집 따님이니? 저는 당연히 재벌가나 명문가 딸일 거라고 생각했죠. 민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세탁소 딸입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탁소 딸이라고요? 네, 저희 집 근처 세탁소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세탁소 딸이 한성건설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여자 이름이 뭔데? 김지혜입니다. 28살이에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심입니다. 진심은 무슨 진심? 신분 차이를 생각해봐라. 저는 신분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민우가 강하게 나왔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당장 헤어져.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다. 저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우는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탁소 딸이 우리 며느리라니.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지혜라는 여자 조사해.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름 김지혜, 28세, 구로구 세탁소 운영 중, 부모 사망, 형제 없음, 학력 고등학교 졸업, 통장 잔고 50만 원, 월세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0만 원. 저는 보고서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50만 원. 제 하루 용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뭘 믿고 재벌과 결혼하려는 거지? 분명 돈을 노리는 게 틀림없었어요.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의 본색을 밝혀내야겠다고. 하지만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을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변장입니다. 거지로 변장해서 세탁소에 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낡은 옷 구해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낡은 옷이요? 노숙자가 입을 법한 옷 말이야.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은 비닐봉지가 도착했어요. 찢어진 잠바, 때 묻은 바지, 구멍난 운동화. 저는 옷을 펼쳐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69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회장실 옆 탈의실에서 변장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백발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먼지를 묻혔습니다. 손톱 밑에도 때를 끼웠어요. 완벽한 거지였죠. 저는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도 모르게, 비서도 모르게 혼자 지하철을 탔어요. 69에 처음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죠. 40분쯤 걸렸을까요? 구로역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깨끗한 세탁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지혜가 운영하는 세탁소였습니다. 저는 세탁소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김지혜였습니다. 사진보다 수수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머리.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김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는가 싶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밝고 맑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갔어요. 뭐 맡기실 거 있으세요? 김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냄새를 맡았을 텐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새 세탁?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며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김지혜가 옷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옷은 너무 더러웠거든요. 보통 세탁소라면 거절할 법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정말 받는다고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김지혜가 옷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틀 후에 찾으러 오세요. 얼마예요? 5,000원인데요. 저는 1,000원짜리만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김지혜는 돈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 이런 손님은 거절했을 텐데요. 세탁소를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지혜의 태도가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테스트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세탁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거짓 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김지혜가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세탁물 찾으러 왔어요. 김지혜가 뒤를 돌아 옷을 찾아왔어요.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었습니다. 다림질까지 완벽했어요. 여기 있어요. 김지혜가 옷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나머지 돈은요?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다음에 주세요. 천천히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또 놀랐습니다. 돈을 재촉하지 않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한테도 외상을 주세요? 김지혜가 그 손님을 보며 대답했어요. 모든 손님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세탁소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김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교활한 사람인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세탁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죠.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요란했어요. 세탁소 안에는 손님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들어오자 인상을 찌푸렸죠. 김지혜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래 맡기러 왔어.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김지혜에게 속삭였죠. 사장님, 저런 사람 받아도 돼요? 김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옷 맡기실 거예요? 저는 더러운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김지혜가 옷을 받으며 냄새를 맡았을 텐데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 찾으러 오세요.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를 냈어요. 왜 이틀이나 걸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김지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많아서요. 빨리 해줘. 저는 계속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한 손님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지혜가 그 손님을 붙잡았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김지혜는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지혜의 태도가 진짜 같았거든요. 연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김지혜, 그 여자 어떻게 만났니?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세탁소에 옷 맡기러 갔다가요. 그때 제가 실직해서 힘들 때였어요. 김지혜가 위로해줬습니다. 실직이라니? 네, 작년에 잠깐 회사를 그만뒀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에 민우가 번아웃으로 석 달간 쉬었었죠. 그때 김지혜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위로했는데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탁물 값을 안 받았어요.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재벌 아들인 줄 모르고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지혜는 돈을 보고 민우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였죠.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로 세탁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관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세탁소를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허리가 굽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김지혜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이불 좀 세탁해야 해서. 할머니가 무거운 이불을 들고 계셨어요. 김지혜가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이불 세탁은 15,000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더니 5,000원만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김지혜는 돈을 받고 웃었어요. 괜찮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주세요. 아니, 그럼 사장님이 손해잖아. 괜찮다니까요. 할머니 건강하시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김지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만 원밖에 없는 통장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김지혜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근처 쪽방촌으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김지혜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지혜야, 왔구나. 할머니, 빨래 가져왔어요. 김지혜가 가방에서 깨끗한 빨래를 꺼냈습니다. 세탁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천천히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김지혜는 5집을 더 돌았어요. 모두 가난한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무료로 빨래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만 원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저녁이 되어 김지혜가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지혜가 혼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김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사세요? 김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남의 빨래를 공짜로 해주세요? 김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김지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제 질문에 김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겨졌죠. 김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때였어요. 길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재워주셨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세탁소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렴. 김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지혜는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은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으세요?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체를 밝힐 때였습니다. 저는 한성건설 회장입니다. 김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민우 아버지예요. 김지혜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김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저를 의심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을 노리는 줄 알았어요. 김지혜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민우 씨가 재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만났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1년 동안 민우가 재벌인 줄 몰랐다고 나왔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9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김지혜가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민우 씨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시험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김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세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난 건 축복입니다. 제가 배워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김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혜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한다. 민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갔죠. 김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늘부터 여기서 일 좀 배우려고요. 김지혜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일이요? 네, 세탁 일 말입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김지혜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탁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다리미질도 제대로 못했고 옷 개는 것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김지혜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저는 69에 처음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탁소 일에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제가 직접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이 놀라워했습니다. TV에서 보던 회장님이 여기서 뭘 하시냐고요. 봉사하는 겁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아서요. 할머니들이 감동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저는 그 눈물이 이해됐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요. 2달 후 민우와 김지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특별했어요. 세탁소 앞 공터였죠. 김지혜가 원했던 대로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자신이 일해온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죠. 100명도 안 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제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제 아들 민우와 김지혜가 부부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김지혜는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반지 교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소박한 은반지였죠. 하지만 그 반지에는 평생이라는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키스. 누군가 외쳤어요. 민우와 김지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입맞춤을 했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순대. 재벌가 결혼식 치고는 초라했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먹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허락하시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배운 겁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세탁소 앞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저와 민우 그리고 김지혜.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김지혜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김지혜도 저를 안아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민우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회사에 지시했어요. 한성건설 복지재단을 만들라고요. 첫 사업은 무료 세탁 서비스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거였죠. 김지혜가 하던 일을 확대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익성이 없는데요. 수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변했다는 걸 느낀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료 세탁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전국 100개 지점에서요. 매주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김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삶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지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1년 전 처음 봤던 그 할머니였어요. 5,000원만 내고 15,000원짜리 이불 세탁을 맡기셨던 분이었죠. 할머니, 오셨어요? 김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왔어.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때 못 준 돈이야. 할머니, 괜찮은데요? 아니야. 빚은 갚아야지. 할머니가 웃으며 돈을 내밀었어요. 김지혜가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1년 동안 그 돈을 모으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김지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삶이구나.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9의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지혜가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나눔이. 김지혜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나누며 사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죠. 병원에서 처음 손녀를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가 태어나다니. 김지혜 덕분이었어요. 나눔아, 할아버지야. 저는 아기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엄마가 김지혜니까.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게 감사했어요. 김지혜를 만난 것, 거지로 변장했던 것, 그리고 깨달은 것,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나눔이는 3살이 되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탁소에 가서 손녀와 놉니다. 나눔아, 이거 봐. 저는 다리미질을 보여줍니다. 나눔이가 박수를 치며 웃어요. 할아버지 잘해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김지혜가 옆에서 웃습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69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김지혜가 제 손을 잡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눔이가 우리 사이로 뛰어듭니다. 할아버지, 엄마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무게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69에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김지혜처럼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세탁소에 갑니다. 72살이 된 지금도 매주 토요일은 빠지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제가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요. 그게 제일 편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회장님, 왜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무슨 가치요? 사람의 가치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가르쳐줬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기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분이 특별하신가 봐요. 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으니까요. 그날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거지 변장으로 며느리를 시험한 회장. 하지만 배운 건 회장 자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진짜 멋진 이야기네요. 이런 회장님이 계시다니. 김지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김지혜의 삶 때문이에요. 돈 없이도 나누며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오늘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김지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는 제 무릎에 앉아 있어요.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세탁소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 권력이 아니라 사랑. 그게 진짜 가치라는 것. 72살에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김지혜처럼 나누며 사는 삶을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저는 손녀를 안고 창가로 갑니다. 나눔아 예쁘지? 나눔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나눔이가 말합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누며 사는 삶을. 그게 제일 행복한 거란다. 석양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에요. 마치 김지혜의 마음처럼 50만 원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거지로 변장했던 그날 시험 받은 건 김지혜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릎 꿇은 건 제가 져서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깨달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진짜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요.